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회복력이 강한 사회, 바로 우리나라의 저력, 그 밑바닥에 숨겨진 어떤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갑 한번 열어보실까요? 거의 매일 마주치는 얼굴들이죠. 1,000원권의 퇴계 이황, 그리고 5,000원권의 율곡 이이. 근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나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처럼 업적이 깍 와닿는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 학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위인으로 지폐에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대체 이분들이 뭘 했길래 우리는 매일같이 이분들의 얼굴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말 놀라운 힘을 보여줬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침략군과 달리 조선의 백성들은 스스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엄청난 집단 행동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혹시 이 두 가지 미스터리의 답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철학 퍼즐 하나를 같이 풀어봐야 합니다. 자,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하나의 강력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여행해 왔는지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래 시작은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본성을 가졌으니 이걸 바탕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공자와 맹자의 정말 위대한 생각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가 백성을 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다 모든 개인의 내면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마침내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서야 유학이 다시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모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 모두한테 완벽한 내비게이션, 즉 리가 내장되어 있다고 쳐요. 근데 왜 우리는 화나고 욕심나고 슬픈 이 현실의 복잡한 도로, 즉 기 위에서 자꾸 길을 잃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숙제가 바로 조선의 학자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지폐 속 두 영웅, 퇴계와 율곡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이분들은 그냥 어려운 한자 써가면서 논쟁만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100%, 200% 끌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려고 평생을 바친 분들입니다. 퇴계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순수한 마음은 우리 안에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직접 보내는 신호라고 봤어요. 반면에 율곡은 모든 감정은 현실의 도로 위에서 출발하지만 그 위에서 내비게이션이 항상 이쪽이야 하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접근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수십 년에 걸친 이 치열한 논쟁 끝에 두 사람은 하나의 혁명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위대한 존재, 즉 성인이 되는 것이 왕이나 양반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비든 백정이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성인이 될 수 있는 권리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선언이었어요. 이 한 문장,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조선사회에 엄청난 정신적인 혁명을 가져옵니다. 내가 가진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무한한 도덕적 잠재력에서 나오는 자부심. 이게 바로 그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선물한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철학적인 자부심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 실제적인 힘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도덕적 자존심이라는 건 내가 너보다 잘났어 하는 그런 오만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도 존엄한 존재고 내 옆에 저 사람도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존엄한 도덕적 존재다라고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한 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라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신뢰가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집단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역사 속에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양반부터 노비까지 신분에 상관없이 스스로 의병을 일으켰죠. 왜?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는 도덕적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직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만 복종하던 침략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힘의 원천이었어요. 바로 이 도덕적 자존심에서 나온 사회적 신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두 번째 미스터리의 진짜 답인 셈입니다. 이 긴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퇴계와 율곡이가 우리에게 남긴 철학은 바로 이 두 번째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부심 말이죠. 그렇죠. 소유에 대한 자부심은 어쩌면 개인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도덕적 잠재력에 대한 자부심은 서로 믿고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강력한 공동체의 진짜 기반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지갑 속의 두 학자는 그냥 옛날 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사회를 강하게 만드는 자부심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매일같이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